네, 이번 시간에는 뉴로헬스하고 코고트레인 비교하고요. 코고트레인 프로그램 8가지, 그 다음에 속도 프로그램 하나씩 보면서 이 프로그램들이 뇌 어느 부위와 연결되어 있고 수능과 관련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초, 중, 유치원, 초, 중, 고, 일반 성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9만 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뉴로헬스입니다. 코고트레인은 브린트 홈에 있습니다. 브린트 홈. 네. 168만 원 상품. 네. 19만 원만 더 내시면은 요 프로그램, 네, 요 2단계 인증력 발달 프로그램을 3개월 정도 구독이 가능하면서 이걸 이제 3개월 더 해보시고 더 진행하시면 또 3개월 단위로 이제 구독하게 되는 건데 한 목표를 한 1년 정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신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로헬스는 뇌 건강, 스트레스, 수면 안정, 뇌파 안정, 전대 활성, 집중 준비 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뇌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뇌의 기능 정상화,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뇌의 기초 체력을 만드는 단계라면 이 인지능력 발달 프로그램은 영재, 천재, 초인 이런 뇌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집중, 기억, 사고, 문제 해결력, 정보 처리 속도, 학습 능력을 완전히 폭발시켜버리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백이 있고요. D2, 멘탈 로테이션, 포인트 오브 뷰, 메모박스, 스트루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작업 기억, 그 다음에 이게 주의력, 그 다음에 공간지각 관련 영역들, 그 다음에 또 기억, 이런 프로그램들인데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의력부터 해야 합니다. D2부터 합니다. D2는 시각적 자극들 사이에서 특정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훈련으로 심리학의 선택적 주의력과 지속적 주의력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핵심을 골라내는 싸움입니다. 목표 자극만을 선택하고 유사 자극은 억제시키고 빠른 시간 안에 탐색을 하게 되고 오류는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주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뇌의 주의 통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D2, D2 점이 두 개입니다. 이거를 찾는 겁니다. 1차는 2차도 있고요. 일단은 1차 프로그램 볼 건데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화살표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죠? 오른쪽을 가리켰을 때 오른쪽 가리킨 이 화면의 모양이 D하고 점이 두 개냐. 점은 여기에도 있을 수도 있고 요 위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점이 두 개면 오케이 해서 체크를 딱 하는 겁니다. 시간은 3초마다 한 문제 풀 수 있고 2초마다 한 문제 풀 수 있고 1초마다 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문제 수는 정해서 네, 그 아이는 좀 작게 성인은 많게 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꾹 유지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방향을 화살표에서 가리키면 그게 가리킨 방향이 D2인지 아닌지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살표가 왼쪽을 가리킬 수 있고 오른쪽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방향 선택형 주의력이고 D2, D하고 점이 두 개 나온 것을 찾는 겁니다. 방향이 가리키는 방향에 D2가 나왔다면 O, 틀리면 X. 네. 여러분 같이 해보십시오. 네. X, X, O, O, X, O, O. 네, 맞죠? 가리키는 방향이 이건 P죠. D 맞죠? D2, D2 맞죠? 네, D2 맞죠? 네, 1초마다 푸는 겁니다. 네, 할 수 있겠죠? 요걸 이제 맞히게 되면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 활성화되는 데 주요 부위는 배회 측 전두엽, 목표를 유지하게 되고 방해 자극을 억제하고 작업 기억을 유지시킵니다. 그다음에 전 대상 피질, 오류를 감지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두정엽, 시각을 탐색하고 선택적 주의를 배분시키고 전두엽, 두정엽 연결 회로가 강화되면서 지속 시간, 뭐 읽기라든가 문제 푸는 시간이 증가되고 산만함이 감소하고 읽기 속도가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방향 선택형 주의력은 하행 자발적 주의를 강화시킵니다. 불필요한 자극을 차단시키고 공부에 적용시킨다면 시험장 소음이나 잡생각 같은 상향식 방해, 상향식 주의력에 방해되는 요소를 없애버리고 내가 보고자 하는 문제에만 내 자원을 집중시키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다음에 정확하고 빠른 기억 인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뇌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판단하는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암기했던 개념을 문제풀이 상황에서 기억 인출할 때 검색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 신경망을 그대로 쓰게 되는 겁니다. 일단 공부하는 그 씨를 뿌릴 밭부터 쫙 정리정돈하고 학습으로 가자는 거죠. 오류 감지 및 수정 능력 어느 부분입니까? 하도 반복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되실 겁니다. 전 대상 피질 활성화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자극을 정밀하게 구분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뇌의 오류 감지 시스템을 예리하게 만들죠. 그래서 국어, 수학, 문제를 잘못 읽거나 선택지에 미세한 함정을 놓치는 실수를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틀린 부분을 즉각 인지하고 수정하는 재공부화 과정이 빨라집니다. 그 다음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3초, 2초, 1초마다 문제가 빨라지게 되면서 기초율동지수, 주파수가 빨라지고 자원의 균형도 맞아지면서 똑같이 1시간을 공부해도 뇌가 느끼는 피로도가 훨씬 적어집니다. 네. 실제 공부에서의 변화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워도 3초 만에 몰입 상태로 진입. 수학, 과학, 탐구 영역, 타임어택 상황에서 빠른 판단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를 잘못 읽었을 때 틀렸다는 실수가 방지되고 헷갈리는 선지 사이에서 정확한 개념을 인출하게 됩니다. 뇌의 변화, 네. 선택적 주의력, 충동 조절력, 정보 처리 속도 향상, 시각적 탐색 최적화. 그래서 언어 외국어 관련해서는 선지의 키워드가 지문에 어디에 있는지 즉각 포착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오답 함정에 빠지지 않는 꼼꼼함이 생기게 되고 지문 읽기 및 문제풀이 시간의 획기적 단축, 문단 구조와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는 조감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D2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는 분산 선택형이라고 합니다. 분산 선택형 해보겠습니다. D2의 두 번째, 그래서 조정을 합니다. 블록 카운트는 4 곱하기 4부터 4열, 4행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걸 빨리 찾는 겁니다. D2, 빨리 찾아야 돼요. Q2, 점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삑삑 소리 나는 것은 뇌파를 훈련하면서 동시에 D2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 달 정도 반복하게 되면 4 곱하기 4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6 곱하기 6으로 단계를 블록 카운트를 단계를 올려줍니다. 네, 6행 6열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뇌파를 훈련하면서 요 모양과 똑같은 것을 빨리 찾는 겁니다.
네, 찾아보십시오. 네, 이 훈련을 2달 정도 반복하게 되거나 다른 아이들은 1달 정도 반복하면 4 곱하기 4 했던 시간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 8 곱하기 8로 가거나 가야죠. 8 곱하기 8로 가고 이 훈련도 끝나게 되면 10 곱하기 10으로 갑니다. 네, 똑같은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달 정도 훈련하면 요 10에 이 박스가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공부할 때 한 문단이 예, 눈으로 들어오는 기적이 생기게 됩니다. 정보 처리의 병력 형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 필터링, 분산 선택형 주의 훈련은 흩어져 있는 방해 자극들 사이에서 목표물만을 빠르게 찾아내는 훈련입니다. 실전에서 꼭 필요한 핵심 키워드나 수식을 노이즈로부터 빠르게 분리해내는 하향식 주의력 선택 능력이 강화가 됩니다. 시각적 탐색 효율 및 반응 속도가 향상됩니다. 격자 구조 내에서 대상을 찾는 연습은 안구 운동과 뇌의 정보 매핑 능력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빠른 스캐닝, 문제를 읽고 선지로 시선을 옮길 때, 그래프나 도표를 대조할 때 시선이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실전, 수학이나 과탐에서 여러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때 뇌가 각 조건의 위치와 내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문 독해의 경우 안구 도약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수능, 국어나 영어처럼 긴 텍스트를 읽을 때 시야가 좁은 학생은 단어 하나하나에 시선이 머물러 읽기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지만 4 곱하기 4, 6 곱하기 6으로 넘어가면서 단어와 문장 구조 동시에 파악이 되고 수능 적용할 때 시간이 읽는 시간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을 고난도 문항에 더 많이 배분하게 할 수 있고요. 복합 정보의 병렬 처리 능력이 향상됩니다. 문제 조건, 그래프, 도표를 동시에 대조하면서 푸는 능력. 네. 선택 능력이라든가 문제지 왼쪽 정보와 오른쪽 그림을 번갈아 볼 때, 네. 정보의 손실 없이 머릿속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왼쪽과 오른쪽을 빠르게 연결하고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 시각적 탐색의 정밀도와 실수 방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 동일한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하는 능력은 뇌의 오류 감지 시스템 전 대상 페이지를 예리하게 만들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이런 부정 발문이나 선택지의 미세한 단어 하나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능력. 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옳은 것만 골라야 하는데, 아,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 아는 거였네. 아닌 거 찾으라는 거였는데, 네, 이런 실수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야 확장되고요. 사진 찍듯 넓게 읽어서 독해 속도가 향상되고 병렬 선택 능력, 도표와 텍스트 사이의 연결고리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게 되고 하향식 주의 제어, 긴장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만 꼭 골라내는 몰입력이 유지되고요. 정보 처리 대역폭이 늘어나면서 장기간 시험에도 뇌 피로도가 저하됩니다. 네, 말씀드린 겁니다. 작업 기억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처리한 능력이 좋아진다. 네,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네, 이런 문제들 필요한 정보 뽑아내고 예, 흔들리지 않고 문제에만 몰입할 수 있고 미세한 오답 걸러내는 선관 발달되고 정보 처리 경로가 최적화되어 장기 시험에 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D2 받고요. 이번 기억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행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행성이 나오면 머릿속에 넣고요. 5초 정도 붙잡아 놓고 다시 꺼내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인출하는 훈련입니다. 네. 고스톱 치듯이 노란색, 뭐 파란색, 빨강색 하지 마십시오. 네. 위치 기억, 순서 기억, 시간, 공간, 작업 기억, 즉각적 인출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전전두엽 해마 통합 훈련이 되겠습니다. 네. 뇌의 저장 공간을 넓히고 3개 했던 분이 4개로 가고 5개로 가고 6개로 가는데 이게 4개, 5개, 6개를 왜 못 가냐면
뇌 해마의 저장 공간이 좁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넓히려면 훈련을 해야죠. 뭐 은행잎 추출을 먹어서 뇌 해마가 뭐 늘어납니까? 자꾸 넣고 훈련을 해야만, 넣고 빼고 이걸 해야만 해마를 활성화시키지, 뭐 먹는다고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정보 인출 속도를 높이는 데 특화 있고, 네. 작업 기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해마, 배회측 전 전두엽, 배회측 전 전두엽이 하는 게 작업 기억 유지, 정보 조작, 목표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다음에 두정엽은 뭐 하는 공간이죠? 시공간 처리하고 주의 배분하고 정보를 배열하는 곳이고, 전 대상 피지는 오류 감지하는 곳이고, 전두엽과 해마의 연결 회로가 좋아지면 빨리 넣고 빼고가 되게 되는 거죠. 행성 끝나시면 N백 한번 해보십시오. N백. 네. N, 넘버, 백. 몇 번째 전 거와 같냐 다르냐 보는 겁니다. 정보를 일정 시간 유지시키고 이전 정보와 현재 정보를 계속 비교하면서 갑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억제시킵니다. 몰입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지속적 주의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작업 기억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IQ 190인 분이 IQ 190 천재만의 두뇌 훈련법에서 엠백 트레이닝을 소개했죠. 천재만의 훈련법, 맨사가 되는 훈련법, 이게 있다. N백입니다. 그래서 이 N백을 뉴로 피드백과 결합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든 곳이 파낙톡스밖에 없습니다. 즉, 그럼 미국, 이제 서양,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어떤 뉴로피를 하고 있냐? 1단계, 뇌를 건강하게 하는 단계를 하고 있고, 저희는 건강 단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인공지능에 맞설 수 있는 인간 지능을 만들자.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최고의 뇌의 능력을 끌어올리자까지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파낙톡스고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가 브린트 하지 않습니까? 브린트. 예, 브린트. 그 AI가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면 브린트는 브레인 인텔리전스 해서 BR하고 INT 브린트입니다. 인간 지능. AI에 맞서는 인간 지능을 만들자는 게 브린트입니다. 네, 저희 철학입니다. 그래서 1, 2 해보겠습니다. 3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4, 5,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해서 3백을 해보겠습니다. 3백. 예, n이 넘버기 때문에 이제 숫자 3백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 거와 같냐 다르냐를 보는 겁니다. 처음에 세모가 나왔습니다. 세모 암기해야 돼요. 두 번째,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세모가, 첫 번째는 세모, 두 번째는 동그라미라는 것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네모가 나왔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뭐가 나와야 합니까? 원백, 투백, 쓰리백이기 때문에 1번과 4번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모가 딱 나와요. 그러면은 체크해서 동그라미 이렇게 체크하면 성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가 나와야 합니까? 동그라미가 나와야죠. 그걸 계속 암기하면서 맞냐 다르냐 맞냐 다르냐를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세모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체크하지 않습니다. X. 여섯 번째는 뭐가 나와야 합니까? 예. 세 번째 전이니까 6에서 3을 빼면 세 번째 네모가 나왔는데 별이 나왔습니다. 그럼 모양이 다르니까 X. 일곱 번째는 뭐가 나와야 합니까? 예.
세모 나와야죠. 이것을 쭉 따라가는 겁니다. 세모 나오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울 거니까 이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3초에 한 문제씩 풀다가 이게 좋아지면 2초, 그러다가 1초 이렇게 됩니다. 1초에 한 문제씩. 그러다가 뭐 원백, 투백은 뭐 쉽은데 쓰리백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포백, 파이브백, 식스백까지 가서 6개를 이거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순서적으로. 순서로 암기하고 있고 꺼내서 현재와 맞냐 다르냐 이렇게 오류가 있냐 없냐 체크하고 다시 또 계속 암기하면서 가야 합니다. 재밌겠죠? 네. 현재 제시된 자극과 n번째 전에 제시된 자극이 일치하면 반응하는 훈련입니다. 전두엽의 활성도를 증진시켜 집중력,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엠백2, 3백입니다. 3백. 네, 3백은 뭐죠? 세 번째 전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모, 별, 세모. 그 다음 뭐 나와야죠? 세모 나와야죠. 그 다음 뭐 나와야죠? 별 나와야죠. X. 그 다음 뭐 나와야죠? 세모 나와야죠. 네.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뭐 나와야죠? 아, 네. 네. 그래서 이 M백 부분하고 연관된 부위가 배배 측 전 전두엽, 작업 기억을 유지시키고 정보를 비교하고 목표 유지시키죠. 그다음에 두정엽, 네, 주의, 그다음에 전 대상피질, 오류 감지하는 거, 해마 전두엽 연결, 넣고 빼고의 작업 기억을 연결시키는 부위입니다. 정보 처리 대역복 확장이 되고요. 유동 지능이 향상됩니다. 네. 유동징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상황에서 대처하는 그 아주 그 유동적인 지능을 얘기하죠. 본 적 없는 생소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하는 임기응변 능력을 높여주는 엠백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억 저장, 뇌에서 전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정보 입력이 최적화됩니다. 복잡한 문제 조건에 완벽한 숙지가 되고요. 기억을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작업 기억 용량이 확장됩니다. 긴 지문 독해 시 앞뒤 문맥 연결성이 강화가 되게 됩니다. 기억 인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끄집어내는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공식이나 개념에 즉각적 문제 대입이 되고요. 공고화, 뇌 가성을 통해서 학습 내용이 장기화돼서 공부한 내용이 쉽게 휘발되지 않고 성적으로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엠백 프로그램은 데이브 아스프리의 그 게임 체인저들 어떻게 그들은 게임을 이렇게 세상판을 바꿨는가 했을 때 하나의 최고의 정말 최고의 방법으로 소개한 게 엠백입니다. 엠백 최강 프로입니다. 최강이다 엠백. 약간 힘들 수도 있으나 익숙해지면 변화가 찾아온다. 발화 이게 넣고 빼고의 능력, 저장 인출 능력이 향상되는 거고 읽은 내용을 기억해내는 능력이 나아진다. 뇌 신경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데이브 아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서 수백만 명 앞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편안하게 연설할 정도가 되었고 테스트를 완료한 후에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난날 절반의 작동 기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엠백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차이. 그런데 이상하게 어, 안 합니다. 별로. 아니면 그래서 마치 두뇌의 램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맛볼 테니 기대해도 좋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 뉴로 피드백까지 결합시켰기 때문에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파나톡스의 최고의 프로그램을 딱 잡아라 하면 다 최고인데
최고죠. 네. 엠백. 네. 최고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맛볼 수 있다. 인지 능력 쪽에서. 네. 엠백입니다. 인지 능력 쪽에서. 건강 쪽으로 한다면 저는 명상. 네, 이 프로그램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공간지각 훈련 보겠습니다. 네. 공간지각 훈련. 네. 좌측과 우측 모양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찾는 겁니다. 네.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공간지각 훈련. 멘탈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효과인지 보겠습니다. 3차원 입체의 모형을 머릿속으로 돌려가며 모양을 파악하는 고차원적 인지 훈련이 되겠습니다. 공간 지각력과 수학적 사고력이 향상이 됩니다. 텍스트 없이 복잡한 도형이나 입체 구조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체적 인지 능력, 정신적 회전 훈련은 뇌의 우측 두정엽을 강력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기하와 벡터 문항에서 공간 도형의 단면을 상상하거나 화학의 분자 구조, 생명과학의 유전 가계도 분석 등 복잡한 관계를 시각적으로 구조하는 그다음에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고난도 정보의 병렬 처리 및 추론 능력이 강화됩니다. 입체 도형을 머릿속으로 돌리는 행위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정보의 위치 모양을 동시에 기억하며 조작하는 고도의 작업 기억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전두엽 사령탑을 강화시키고 수능에서 적용할 때 머릿속에서 각 조건에 충돌하지 않게 배치시키고 논리적 실마를 찾아내는 추론의 끈기 네트워크가 생기게 됩니다. 하향식 주의력을 통해서 독해력도 증진시킵니다. 특히 비문학 독서 지문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이미지, 구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야 확장력, 그다음에 좌우 비교, 구조적인 저장. 관여한 핵심 부위는 우측 두정력, 예, 공간 도형, 물리화학 쪽이고, 그다음에 모양의 대조와 모양의 판단, 맞냐 다르냐는 것은 전두엽의 작업 기억과 연관돼 있어서 논리 사고력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시각적인 것을 이게 어떤 모양인가를 딱 볼 때 후두엽과 두정엽 연결망 이걸 계속 강화시키면은 비문학 지문의 구조적 독해 및 시각화 능력이 향상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쓴다면, 만약에 활용해 본다면 수학이나 과탐 공부 직전에 10분 정도 멘탈 로테이션을 보고 학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입체 도형 문제가 포함된 기출문제. 그래서 머릿속에서 도형이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다가갈 것이고 또 제가 하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처음에 머리가 아픈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평소에 쓰지 않던 두정엽 회로가 물리적으로 강화되면서 산소 공급이 덜 되면 약간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너무 아프시면 머리, 이거 밴드를 풀으시고, 예, 훈련 안 하시면은 이제 원래 상태로 바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오브 뷰입니다. 포인트, 뷰. 어떻게 바라보냐. 바라봤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이느냐. 이 문제입니다. 풀어보십시오. 네. 화살표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모양입니까? 네, 1번이 되겠죠. 네. 네. 이쪽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입니까? 네. 4번이 되겠죠. 네. 여기 봤을 때는, 네. 봤을 때는, 네. 3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바라보는 곳에서 이쪽으로 봤을 때 어떤 모양이를 찾게 되는 겁니다. 예, 포인트 오브 뷰였습니다. 공간지각 능력 중에서 관점 채택 능력을 집중적으로 기는 훈련입니다. 모양은 그대로지만 각도나 관점, 시점이 바뀔 때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야 하므로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 보겠습니다. 고난도, 공간 지각 및 기하학적 추론 능력이 강화됩니다. 수능의 기하, 물리, 화학 영역,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필수적인데 포인트 오브 뷰는 우측 두정엽과 전두엽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해서 정신적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회전시키고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능에서는 기하 문제, 입체 도형에 보이지 않는 뒷면이나 단면을 추론할 때 혹은 물리에서 역학적 시스템을 다른 관찰자 시점에서 해석할 때 속도, 정확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언어역에서 이제 비문학 독서 지문의 구조적 이해와 시각화, 긴 지문을 읽으며 머릿속에서 정보를 지도로 그릴 때, 네, 이럴 때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하향식 주의력을 통한 함정 선지 판별, 네, 그래서 전두엽에서 하향식 주의를 제어하게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 관점에서 문제를 다시 바라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처음에 생각했을 때 매몰되지 않고 다른 답안을 보면서 왜 이게 답이 아닐까 빠르게 체크해서 선지를 걸리는 능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강화되는 뇌 부위는 우측 두정력, 공간 정보 처리 능력, 기하 물리, 입시적 사고에 필요한 능력이 되겠고요. 전두엽, 비문학 지문의 구조화, 출제 의도 파악 능력, 후두엽 두정엽, 복잡한 도표 그래프, 다각도로 해석하는 능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수학 공간 도형 파트나 과학 탐구 영역 공부할 때 10분 정도 훈련하고 들어가면 머릿속에 더 들어오는 그런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메모 박스입니다. 어, 이 조그만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 가장 쉬운 걸로 레벨 2로 네, 빨강색과 노란색 불이 나옵니다. 요 메모 박스에 노란색이 하나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여기서 하나 또 노란색이 2개 들어갔습니다. 노란색 3개, 노란색 4개, 빨강색 하나, 노란색 4개, 빨간색 하나, 빨강색 2개, 노란색 하나. 그럼 빨강색 몇 개 들어갔죠? 네. 요게 이제 더 복잡하게 되면 메모 박스가 4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노란색, 빨강색, 파란색이 막 섞이기 시작하면서 각 4개 박스를 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또 들어왔던 게 또 나갑니다. 네. 엄청 복잡하고 애들 재밌어 합니다. 제일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웃고 재밌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메모박스는 시각적 정보를 머릿속에서 유지하고 실시간으로 카운팅하는 작업 기억 및 선택적 주의력 강화에 특화된 훈련입니다. 네, 작업 기억, 공 색깔, 개수를 각각 따로 기억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전두엽과 연관되어 있고 이게 수능에서는 수학이나 가탐 탐구역에서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고려하여 풀어야 할 때 정보가 엉키지 않게 머릿속에 띄워놓고 논리적으로 처리할 때 이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하향식 주의력, 이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문학점을 읽을 때 방대한 정보 중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을 선별하고 머릿속에 남기는 능력, 그리고 지문을 읽다가 중간에 앞 내용을 잊어버려서 다시 앞으로 읽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보 처리의 정확도와 실수, 어디 부분이죠? 전 대상 피질. 네.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세면서 이런 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험 볼 때 긴장과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도 미세한 수식 계산 실수나 국어 선택지의 미묘한 단어 차이에서도 놓치지 않는 뇌의 정밀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강화되는 부위는 실시간으로 계속 세야 하기 때문에 전두엽, 색깔 분리해서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고, 네. 때문에 작업 기억, 정확한 카운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 대상 피질, 네. 이 부분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다음 스트룹입니다. 이 스트룹은 글자에 제시되는
글자의 의미를 보는 게 아니라 글자의 색깔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맞추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네. 노란색이죠? 네. 초록색이죠? 파란색이죠? 네. 의미를 보는 게 아니라 색깔. 네.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음, 이것도 또 단계로 넘어가면 또 재밌어집니다. 네. 스트룹. 스트룹은 인지 제어 능력을 측정하고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 훈련입니다. 의미와 색상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간섭을 이겨내는 훈련입니다. 하향식 억제 통제력을 극대화합니다. 네, 그래서 함정에서 정답을 골라내야 하는 시험, 그쪽 뇌 능력을 확장시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자동적 반응을 의도적으로 누르고 목표인 색깔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전두엽의 억제 통제 능력을 키우고 수능에서는 그럴듯해 보이는 오답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답을 고르는 하향식 주의 제어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과 전환 능력 향상, 예, 순간순간의 의미와 색상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서 인지적 유연성을 높입니다. 한 문제에서 여러 개의 개념이 복잡하게 쓰일 때 기존의 고정관념을 갖추지 않고 유연하게 사고를 전환해서 문제를 푸는 응용력이 향상되고 고도의 집중 상태 유지, 슬럼프 방지,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 대상 빚을 단련시켜서 오류를 없애고 타임어택이 심한 영어, 탐구에서도 뇌가 지치지 않게 끝까지 지구력 유지시켜서 실수로 틀린 일을 방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강화되는 부위는 간섭 억제, 전두엽, 오답에서 빠지게 하고 갈등 해결, 전 대상 피질, 긴장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게 만드는 뇌를 만들고 주의 전환, 배측주의 네트워크에서 빠른 문제 유형 전환 시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속독입니다. 네, 스피드 리딩입니다. 기억력과 속독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눈동자 움직임을 강화시키는 속도법과는 달리 포토 메모리 기능을 활용한 속독 프로그램입니다. 총 요 단계로 되어 있고요. 뇌파를 조절해서 포토 메모리 기능을 되살려서 이미지로 속독을 하는 새로운 기법입니다. 단순한 이미지부터 한 페이지까지 단계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포토 메모리 기능이 활성화돼서 기억력과 속독이 동시에 발달되게 됩니다. 문장 속독은 학교 교과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로 저장합니다. 뉴로 피드백으로 몰입 상태를 유도해서 포토 메모리 기능을 학습시키고 뇌의 시각 피지를 활성화 점검하고 인지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넣었다 뺐다를 계속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 운동이 있고 속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속독만 보겠습니다. 음, 이미지 도형 훈련이 있고 이번에는 한 줄 읽기만 보겠습니다. 문제 화면 유지 시간이 있습니다. 10초. 답 선택은 20초 안에 하는 겁니다. 네. 한 줄 읽기를 시작합니다. 네. 위에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예, 드르렁드르렁 도깨비가 잠을 자고 있다. 사진 찍어서 뇌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써야 합니다. 네. 사진 찍고 뇌파 훈련 동시에 하면서 사진 찍고 넣었다가 다시 그대로 써야 하는 훈련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는 한 줄 읽기 했고요. 두 줄 가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네. 쉽게 했습니다. 10초. 원래는 5초씩. 네. 네. 사진 찍어서 뇌에다 넣고 꺼내서 씁니다.
이게 두 줄이었고요. 다음 이제 세 줄로 가보겠습니다. 어려워지죠? 사진 찍어서 넣어야 합니다. 네, 0초가 딱 되면 이제 씁니다. 이걸 이제 계속 훈련해서 쉬워지면 이제 세 줄에서 다섯 줄.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이 아까 그 D2, 4 곱하기 4, 6 곱하기 6 그런 훈련을 하고 속독에 가거나 기억력 행성, 포토 메모리, 사진 찍고 이걸 하게 되면 아주 연습을 했기 때문에 쉬워지죠. 근데 행성 기억력 색깔 맞추기 하고 이런 거 하면 이거 못 따라갑니다. 이제 다섯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읽기 속도가 지금의 네다섯 배?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넣기 때문에 의미까지 정확히 알게 되죠. 네. 이렇게 사진 찍고 넣어서 해마에 넣었다가 다시 인출해서 네, 쓰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다섯 줄 넘어가면 이제 예, 한쪽 읽기, 한쪽 읽기, 그 다음 두 쪽 읽기. 그래서 정말 초인이 돼버리는 압도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포토 메모리 기법을 활용한 고차원적인 훈련으로 압도적인 정말 의미까지 딱 파악하고 예, 읽는 속도도 빨라지는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수학 강사 중에 현우진이라고 하는 그 일타 수학 강사가 있습니다. 스탠포드대 수학과 나오시고 현재 어느 학원이지? 해서 현우진 치면 나오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일어나서 아버님이 이렇게 펼쳐놓은 신문을 딱 살짝 봤는데 한 문단이 한 번에 쏙 들어오더랍니다. 그때부터 아 나는 성공하겠구나. 남들보다 공부하는 양,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 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문 독해 시간의 획기적 단축입니다. 빨리 움직이는 법, 눈을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문장을 사진 찍어서 이미지로 저장하는 훈련이죠. 국어 비문학이나 영어 지문처럼 텍스트량이 방대한 과목을 보다 두세 배 빠른 속도로 정보를 흡수하고 시간 확보하고 어려운 시간 문제에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몰입 상태 유지, 몰입 상태를 구현합니다. 뉴로피드백 기법을 통해서 뇌파를 조절해서 뇌를 스스로 몰입 상태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시험장 소음, 긴장, 압박감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지문에만 몰입하시는 예,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의 구조적 저장과 인지 기능 강화, 시각 이미지 및 인지 기능 강화입니다. 빨리 있는 것이 아니라 뇌에다 넣어버리는 거죠. 주요 훈련 1단계, 2단계는 도형 단어 예, 이렇게 가고 4, 7단은 문장 단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페이지 단위로 읽게 됩니다. 네, 프로그램은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네, 신경 인지훈련 프로그램 구성 말씀드렸고 뇌파 조절 기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뇌파 측정의 신뢰성도 말씀드렸고 저희 뉴로하모니가 제가 두개 찾아봤는데 미술치료 논문 뇌파를 활용한 미술치료 논문에 뉴로하모니가 59%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술치료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뉴로하모니가 파라톡스 개발한 뉴라이 제품이 56편 뉴로피드 논문을 봤는데 55.4%, 뉴로콤보 19채널 미국계 17.9%두 개가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으나 봤더니 논문에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대중적 뇌파 측정기이고 동시에 토채널 누르기 훈련을 할 수도 있고 휴대용이고
그다음 FDA 예, 등록 승인도 받아 있고, 네. 현재도 받아 있죠. 동등성 검사도 말씀드렸고요. SCI 뇌파 논문으로 정말 뇌파 측정이 가장 깨끗하고 정확하게 나온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의료기로 국가 인증을 받았고 의료기기가 아닌 뇌파 측정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뇌파 분석지까지 의료기로 국가식약처 인증을 받아버린 유일한 뇌파 측정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훈련 프로그램마저 의료기 인증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다른, 저한테, 다른 프로그램과 뭐가 달라요? 네,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초등 사례 보겠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인데요. 예, 포항에 계신 원장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훈련했는데 효과가 좀 있나요? 물어봤는데, 이제 너무 많아서요. 간단히 몇 개만 적어주셔야 했습니다. 집에서 유치원에서 욱하는 것이 없어지고 책을 볼 때 집중하여 듣고 놀이 시에도 한 가지에 오래 집중한다고 합니다. 제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이해력도 좋아졌고요. 짜증내는 빈도수 줄어들었습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언어치료실 다니던 아이 발음도 좋아졌습니다. 멍하던 표정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파를 보게 됐습니다. 네, 눈을 감았을 때 40초에서 100초 동안 뒤에서 안정적이지 않고 이렇게 델타 세타가 되게 높게 나옵니다. 근데 뉴로하모니 훈련 후에 완전히 안정된 뇌파가 나오게 됩니다. 네. 뇌파가 뭐죠? 신경망이죠. 신경망의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안정이 된다는 거죠. 뇌가 변했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변했냐? 이쪽 뇌에서 이쪽 뇌로 변한 거죠. 좌뇌에서 우뇌로, 좌뇌에서 우뇌, 좌측에서 우측으로.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고, 마우스가 잘, 네. 예. 이 부분, 델타 세타 리듬 부분, 네. 완전히 줄어들었고, 그쵸? 그 다음에, 요 알파 리듬도, 예. 좌우뇌가, 아이고, 좌우뇌 격차가 예,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어,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훈련전 뇌파의 특징은 높죠? 세타 영역. 좌뇌 우뇌가 겹치지 않고 불균형이 있고 알판이 형성되어 있으면 안정감이 약하고요. 그래서 5, 6세 때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지만 쉽게 멍해지거나 주의 지속 시간이 짧고 감정 행동 조절이 아직 미성숙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즉 정리되지 않은 뇌 상태다. 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네. 그리고 이런 뇌에서 이렇게 바뀐 네. 그래서 훈련 후 뇌파의 변화는 델타 세타파가 감소했습니다. 멍함, 산만함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깨어있는 상태에서 인지 효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줄어들었죠. 네, 이쪽 부분에 비해서. 그렇죠. 델타 세타가 줄어지면 인지 효율성이 올라간다. 머리가 맑아진다는 거죠. 알파 구조가 더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8, 12 영역이 급격히 꺼지지 않고 완만함. 알파 패턴이 더 유사해지고 해서 심리적 안정감, 정서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뇌 피로도가 감소되고요. 좌우의 균형이 개선됐습니다. 그렇죠? 예, 좌우 그래프가 간격이 줄어들고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거죠. 좌뇌가 우뇌가 싸우지 않고 예, 행동 안정되고 충성이 감정이 됩니다. 해서 적응력이 향상되는 아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역시 델타 리듬이 상당히 강하고 그런데 델타 리듬이 예, 훈련 4개월 만에 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각성 조절과 주의력이 좋아지면서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수업에 대한 의욕과 태도가 좋아졌답니다. 초등 6학년입니다. 휴식, 주의, 집중력, 자기 조절 능력이 없죠. 그래서 어, 주의력, 선택 능력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는 아이입니다. 근데 훈련 4달 만에 주의력, 상행주의, 하행주의
집중, 몰입 능력이 좋아지면서 학습 의욕이 높아지고 집중, 몰입 능력이 좋아졌다. 초등학교 6학년. 네. 중학생입니다. 정서에서 좌뇌, 우뇌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절 능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훈련 3달 만에 정서가 안정이 되기 시작했고 행동이 안정이 됐습니다. 즉 정서, 마음에서는 약간의 운의 성향, 약간의 감정 기복이 있으나 전두엽에서 조절하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중뇌, 소뇌, 기저핵 이쪽 부분과는 신경망이 연결되면서 행동은 안정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조절 능력이 거의 만점 수준으로 가게 됐습니다. 정서와 행동 조절의 불안정이 개선되었고 주의력, 집중력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입니다. 역시 주의력과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고 휴식도 안 좋은데 현재 피곤하나 주의력, 집중력은 되게 향상이 됐습니다. 훈련은 한 2달 정도 했고요. 뇌 균형이 좋아지며 만성 두통이 줄어들었고 스트레스 조절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중학생입니다. 역시 델타 리듬이 완전히 줄었고 알파파가 여기 부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알파파가 여기 없죠. 그래서 인지 점수가 23, 26점에서 33점대로 올라갔습니다. 네. 각성, 수면 조절이 좋아지고 수면 유도제 복용을 줄였고 인지 능력 및 전반부 학습 컨디션이 모두 좋아진 사례입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주의력이 좀 떨어지고 있네요. 산만도 움직임이 되게 셉니다. 하지만 훈련 네, 2달, 2달 정도 네, 했을 때 산만도가 이게 줄어들었죠. 산만도 움직임. 네, 산만도가 줄고 주의력이 좋아지고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적당한 주의 집중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산만, 움직임을 뇌파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음, 다음, 네, 고등학교 2학년 뇌파 변화도입니다. 네, 아까 그 학생이죠.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 뇌파가 아주 안정적이면서 기초 율동이 딱 나오게 됐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 피드백입니다. 집중과 몰입이 쉽다. 잠을 푹 잘 잔다. 수면 요도제를 끊었다. 만성 두통이 개선되었다. 성적, 교우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수업 시간에 정신이 또렷해졌다. 수업 시간에 잠이 덜 온다. 학생 피드백이고요. 교사 피드백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덜 피곤해한다. 수업 시간에 명료한 눈빛을 보인다. 학습 의욕이 높아졌다. 감정 조절을 잘한다. 주의 집중이 좋아졌다. 자기 표현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한다. 수업 태도가 바르고 컨디션이 좋다. 그래서 고등학생까지 봤고요. 마지막 일반 성인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요. 저번에도 소개해드린 문정현님 엠백 부분과 D2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뇌 인지능력 향상인 D2 엠백을 하면서 많은 발전이 있어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중심으로 1년 동안 훈련 체험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엠백을 원백부터 했는데 왜 쉬운 걸 왜 하는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워밍업 연습 단계였다고 생각하고 투백부터 좀 어려워졌는데 그때부터 진정한 순간적 주의 집중력이 왜 필요한가를 느꼈습니다. 투백, 쓰리백, 포백까지 갈 때 단계가 올라가고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게임 실력 올라가듯 순발력, 집중력 올라가니 인터넷 강의를 보는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넷 강의 들을 때 핵심력이 잘 되고 조금만 집중해도 강사 설명이 잘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5팩 단계에서부터는 정체 현상이 생겼습니다. 어렵죠.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한 번만 살짝 멍 때려도 가끔씩 전수가 안 나오는 날이 있어 속상했습니다. 개수가 적은데 한 번 꼬면 완전 기억이 뒤틀어지고 정신력이 붕괴되어 이럴 바에야 개수를 늘려서 한 번 정도는 멍 때리는 실수도 충분히 만회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네, 대상 전회의 질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군요. 오류 감지. 네.
무료수정. 그래서 개수를 늘리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무사히 훈련 마치고 식스백까지 오게 됐습니다. 식스백 단계인데 식스백은 정말 암기로만은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암기를 하려고 해도 개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확실한 몰입과 집중된 것만 정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암기 실력이 아닌 집중과 몰입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식스백만 무사히 열심히 마치면 뭐 초인이 되는 거죠. 어느 정보를 받아들이더라도 암기 이상의 습득할 것 같습니다. 식스백 이후에는 다시 1초로 줄여서 네, 대단합니다. 주의 집중력 훈련인 D2도 4 곱하기 4는 너무 쉬우는데 6 곱하기 6, 8 곱하기 되니 살짝 짜증나고 머리도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지죠? 두정엽. 여러분 뭐 두정엽 써본 일이 있었을까요? 네. 그래도 마지막에 8 곱하기 8을 1페이지에 2초 넘는 시간을 줄였고 안부이동까지 찾을 때 진정한 주의 집중이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10 곱하기 10도 처음에는 살짝 잘 된 타다가 2, 3개월 정체기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12초 미만과 98, 100점 정도의 안정 시간과 정답률이 나와 기쁘게 생각합니다. 책을 읽어도 예전보다 시야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이제 속독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려운 문화책도 2번 정도만 읽으면 저절로 두세 줄이 한눈에 들어오면서 술술 읽히는 등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도 한결 쉬워졌습니다. 영상을 보거나 이미지를 기억할 때도 너무 잘 되었습니다. 실제 인문학 모임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 2배 이상 빨리 읽고도 자연스럽게 토론할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속도를 꾸준히 연습하면 시야도 넓어지고 기억력도 좋아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코그와 포토 리딩, 속독 훈련을 통해 얻은 변화는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빈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뭔가 자료를 빨리 처리하거나 정리하는 일이 있으면 상사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전에 인문학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서 저에게 알파고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 사례, 몰입 능력 강화, 직무 능력 향상, 자아 효능감, 극대화하는데 엠백, 스피드 리딩이 도움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전 세계 지금 도쿄 대학에서도 저희 걸 했다고 했고요. 여기는 여기 보시겠지만 홍콩 유니버시티입니다. 홍콩 과기대. V 브레인은 홍콩 센터 박사님, 그 다음에 뉴로하모니 홍콩 과기대분, 그 다음에 저희 예, 연구원 네, 이렇게 가서 홍콩 과기대와 지금 하나 일을 진행 중입니다. 중국의 소학교에서 저희 뉴로하모니로 아이들 뇌파 검사를 하고 주의력이나 집중력 부족한 친구들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빨리 한국에도 돼야 하는데 중국 학생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지만 더 열심히 알려서 한국 초등학교에도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대표 두뇌 뉴로 피드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 금메달 딴 것도 있지만 뇌파로 특별한 훈련에서 금메달 20개 양궁의 비결은 뉴로피드백의 힘이다. 소문 나면서 이번에 동계올림픽도 있었죠. 스노보드 대표팀 집중력 강화 뉴로피드백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네. 저희 뉴로하모니로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랑 같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네. 뉴로하모니 뇌파 바이오 피드백 기기가 뉴로하모니입니다. 집중력 훈련이 양궁 경기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네, 그래서 뉴로하모니로 서울대와 논문을 냈었고요. 고려대학교에서 저희 뉴로하모니로 시공간 과제 수행 시 과제 수행 정확률과 잠재기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서 판단력과 집중력 향상에 뉴로하모니가 큰 효과를 보인다는 논문을 고대 심리학과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능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다시 고려대 심리학과에서 우리 뉴로하모니 훈련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명문대 갈 뇌 만들고 시작하자.
주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공부하는 법, 뭐 교재 이전에 공부 잘 되는 데를 먼저 선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